제외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정 레파토리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를 하는 당사자가 새로운 이성이나 썸녀가 생기거나 썸남이 생기면 제외는 망한 거냐? 엄청 많이 물어봐요. 두려워도 하시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생기고 나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경우에 제외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여서 좀 이상하죠? 제가 심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인 남자 대리들 있죠. 그 남자 대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결혼해서 유부남인 남자 직원이라던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직원과 대화를 하는 게 편할까요? 보통 인간의 심리라는 건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부남이나 여친이 있는 남자 직원들하고 편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사례적으로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남자 직원들하고 오히려 편하게 대화를 하지 솔로인 남자 직원들하고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솔로인 남자 직원이라고 해도 여자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소탈한 성격의 남자 직원이라던가, 그러니까 즉 여자가 주변에 많은 남자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항상 혼자 있고 솔로이고 막 이렇게 한번 내가 접근을 했는데 걔가 나에게 대단한 특별한 신호를 보냈는지 알고 착각을 할 만한 남자 직원한테는 대화를 신청하지 않겠죠. 연애 심리학에서는 프리셀렉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리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이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내면 세계에 자리를 잡는다.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다,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다, 그러면 얘네들하고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심이 줄어들어요. 내면 세계에서는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걔네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대하고 솔탈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접근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연애학자 미스텔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물어볼 때 내가 다른 파트너 여자와 같이 동행을 했을 때와 아니면 혼자서 솔로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떨 때 성공률이 높은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여자들에게 접근을 했을 때가 여자들이 더 경계심이 낮고 번호도 더 잘 주더라. 이게 프리셀렉션에 대한 이론이에요.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일편단심 민들레어야만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의 내면 세계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 가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파는데 사과 100원입니다 하고 100원에 사과를 올려놨더니 10분이 안 돼서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과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원 이상이겠네. 아, 이거 150원을 갖다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여러분 마트에서 사과를 100원에 팝니다 라고 매대에 올려놨더니 이게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몇 명 안 사가는 거예요. 90%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과가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건 100원에 팔면 안 되겠네. 한 50원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편단심 민들레로 남아있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얘가 나랑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겠지만, 이런 행동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잘 안 팔리는 가치 낮은 물건이에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내버려 뒀는데도 이 사과를 아무도 안 가져가네? 이런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 사과가 제발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거나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부담 들고 밀어내겠죠? 이런 작업 방식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성공 확률은 거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접근 성공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접근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친해지는 물꼬를 트기 쉬워진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사귀려고 한다면, 재회를 하려고 한다면 연락을 적어도 편하게 주고받고 대화를 편하게 나누고 그게 이어져서 만남까지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긴장되고 불편한 일이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연락조차 안 되는데 이 관계가 만남으로 이어지고 연인으로 발전한다는 거에 대한
상상이 되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팅을 해보시면 알아요. 무료 연애 진단에 올리시는 많은 여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소개팅 나가면요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난다라는 인식, 이성이고 걔는 솔로인 상태야. 걔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불편한 마음 상태에서 걔네들을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관계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전하기가 힘들죠. 남자들도 긴장 엄청 하고 나오겠죠. 서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드 능력이 있는 남자 제외하고는요 소개팅 성공하기가 힘든 겁니다. 첫눈에 스파크가 팍 튀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확률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걸 작업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저는 없던 감정을 있게 만드는 사람인데 첫눈에 스파크 딱 튀어서 사랑을 하는 걸요 이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이걸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재회를 할 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지 기술이나 심리적인 토대를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혼자 그 남자나 여자만 바라보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회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편한 감정을 주기도 어려워서 재회를 망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남친이 생기고 상대방도 여친이 생겼어요. 몇 달 뒤에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연락했어. 뭐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잘 지내지. 뭐 프로필 사진 보니까 여친 생겼더라. 아 축하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사진 남친 생겼어. 너 평생 혼자 솔로로 지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자도 만나고 대단하다. 그러고서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그래 알겠어 뭐 나중에 또 연락하고 지내자.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짧게 마무리를 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접근을 못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거든요. 재회를 하려고 기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 상대방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이 잘 지내시전에 대해서 연습해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전 남자친구라든가 전전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연락을 하는데 걔네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미르크의 생존연애 카페에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잘 돼요. 걔네들하고는 내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접근하지. 왜냐면 나는 전 남자친구랑 재회를 하고 싶은 거지 전전 남자친구랑 재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걔네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나를 잊어버려? 그런 일도 없어요. 걔네들하고 안 만난 지 3년 4년 됐을 거 아니야. 연락을 하면 연락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외하는 유튜브들도 보고 다른 제외 업체도 기웃거려 보면요. 걔네들이 하는 지침을 딱 보잖아요. 조금 제대로 된 업체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인들이나 가는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2개 놓고서는 찍은 사진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데 디저트가 2개야. 컵이 2개 있고 영화관에 갔는데 티켓을 2장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다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지침으로 주거든요. 이런 이유가 프리셀렉션이라는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이라도 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요. 연락을 할 때는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멘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멘트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을 잡냐면 여러분들 오래된 친구 중에 한 6개월 정도나 6개월 이상 연락을 안 주고받았던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동창이라든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걔네들을 한 10명 정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번 안부를 돌려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반응이 좋은지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편하게 그래 영숙이 오랜만이야. 그럼 웬일이야 너 웬일을 전화했어? 뭐 이러면은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지. 내가 꼭 뭐 용무 있어야 전화하냐. 그냥 오랜만에 인맥관리 차원에서 한번 연락 돌리고 있었어. 요즘에 뭐 코로나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그 내용처럼 남자친구한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숙이한테 연락했어. 영숙이니? 영숙이 너 옛날에 나랑 싸웠던 거 기억나? 너 아직 나한테 감정 남아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재회 망치시는 분들이 물어본다는 게 너 딴 여자 생겼더라?
내가 예전에 너한테 화냈던 거 미안해 이런 걸 얘기를 한다든가, 아직까지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정말 기가 막혀요. 재회를 하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너 아직도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예전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 감정을 그대로 전 남자친구가 갖는 거야. 그 남자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아직까지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져요. 좋아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